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걸스 플래닛 9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각종 리뷰하는 사람들 사이트를 보고 유튜브 채널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멤버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저가 오늘 유튜브 채널을 방송하는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저는 뭐 이제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선발된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번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선발된 멤버로서 케플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걸스 플래닛 999 리뷰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다뤘던 이유가 걸스 플래닛 999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였습니다. 자, 이제 걸스 플래닛 999가 종료된 이후 그러면 이제 케플러라는 이 그룹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먼저 휴닝바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선발 과정에서 그동안 탑9에 한 번도 들지 못했던 휴닝바이에가 제가 걸스 플래닛 999 리뷰를 하면서 휴닝바이의 이야기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댓글분이 휴닝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한번 휴닝바이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린 아기고 휴닝바이에는 잘못이 없는데 그냥 본인은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나왔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다만 휴닝바이 그때 당시에도 휴닝바이는 자연스럽게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선발될 줄은 정말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예상 못했어요. 생방송 당일날 이제 1위 후보가 되면 1위 후보가 불리면서 휴닝바이에가 언급되는 걸 보고 저도 적잖이 놀랐는데 일단 선발이 됐으니까 이제 케플러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위험 요소를 언급할 때 휴닝바에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동시에 포함될 수 있는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휴닝바에가 앞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활동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케플러가 성공할 수도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휴닝바이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팬덤들도 많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휴닝바이에가 많이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조금 팀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한 개인의 멤버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경우에 이제 그 친구는 당연히 위축되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TV에 카메라가 비춰졌을 때 앞에서 이제 평소에 하던 행동과는 다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걸스 플래닛 999 리뷰를 하면서 중국인 친구들이 마지막에 이제 주눅든 모습을 많이 보여서 정말 안타깝다고 했죠. 이제 휴닝바이에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정말 많다고 봐요. 이제 문제는 휴닝바이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뭐 여론의 반대 의견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같은 케플러의 멤버인 휴닝바이에가 그런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팀원들도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케플러가 향후 방송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느냐, 멤버들이 최유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걸스 플래닛 999를 방송하면서 최유진이 보여줬던 엄마 같은 리더십, 모든 걸 포용하는 리더십이 과연 이 순간에도 통할 수 있는지 한번 최유진 참가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션샤우팅입니다. 이제 케플러에는 외국인 멤버가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카모토 마시로, 에자키 히카루, 그리고 션샤우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카모토 마시로 같은 경우는 이제 JYP 공채 출신이고 한국어, 일본어에도 모두 능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실제로 걸스플래닛 999가 방송되는 중간에도 일본말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마시로는 한국말로 일본인들과도 한국말로 대화하는 걸로 정말 많이 비춰져서, 그리고 한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는 플러스 효과를 많이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자키 히카루는 물론 아주 뉴페이스고 처음 봤지만 마지막 선발되고 나서 소감을 말할 때도 잠깐 일본말을 쓰다가 결국은 한국말로 바꿔서 한국말로 대답을 했어요. 한국말로 소감을 말할 정도로 한국말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인 에자키 히카루와 사카모토 마시로는 일본말, 한국말 둘 다 2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든 일본에서 활동을 하든 문제가 없고, 서로 일본인이라는 동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본 반면에, 이제 션샤오팅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 요소가 많다고 저는 봤어요. 이제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이제 심적 괴리감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걸스플래닛 999에서 항상 1위를 하다가 마지막 생방송 때 9위 후보로 언급이 되고, 마지막에도 이제 9위 선발되기 바로 이전에도 이제 3명 후보로 뽑혀가지고 이제 9위로 가까스로 선발이 되었죠. 과연 션샤오팅이 내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심적 고통이 과연 어느 정도로 남아있을 것인가가 이 케플러 활동을 하는데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션샤오팅은 9위 후보에 들었을 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1위부터 6위까지 한국인, 7위, 8위 일본인 이를 봤을 때 과연 션샤오팅은 케플러에 선발이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중국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본인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카모토 마시로와 에자키 히카루와는 달리 션샤오팅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한국인 멤버 집단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션샤오팅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한국말을 못해요. 제가 천신의 언급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천신의가 뽑혀야 된다고. 근데 그 이유는 걸스플래닛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신의는 중국인 무리에 속해 있지 않고 대만 출신으로서 자기 혼자서도 J그룹하고 K그룹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션샤오팅은 그런 환경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C그룹 멤버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한국말도 못한다. 그런데 지금 케플러 멤버들 중에는 본인 혼자만 중국인이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없다 이겁니다. 또한 향후에 일본 시장에 가서도 활동을 해야 될 텐데, 한국말도 못하는 션샤오팅이 일본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과연 이 순간을 션샤오팅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정말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합숙소에 모여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찍을 건데, 제가 아이즈원추 프로그램을 잠깐 돌아보면 당시에 이제 미야와키 사쿠라, 혼다 히토미, 그리고 야부키 나코가 아이즈원추 찍을 때 한 방에 같이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3명 다 한국말이 그렇게 유창하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일본인 특유의 내성적인 면도 있겠지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는 대단히 많이 눈치를 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션샤오팅은 과연 중국인 친구가 없고 한국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말 위험 요소로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케플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보면 이제 그 해답은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지만 2021 마마무대가 이제 12월 11일 날 한국에서 열립니다. 한국에서 열려요. 아이존이 일본 마마무대에서 섰었죠. 지금 뭐 케플러가 마마무대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초대 가수로 나올 거라고 봐요. 분명히 여기서 이제 케플러의 그 신곡도 케플러의 신곡과 그리고 팬들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성공 여부가 갈릴 거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케플러가 9명의 단합된 팀으로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노래가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휴닝바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션샤우팅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아마 그 케플러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위험 요소는 코로나 시국이죠. 아마 12월 11일에도 관객을 모아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일상 완화 조치가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2월 12일 날 뭐 2018년도 같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한 콘서트장에 모아놓고 국내에서 그걸 열기는 상당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극소수의 몇몇 팬들만 모아놓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보여주는 상황이 될 텐데, 케플러가 이제 그 상황에서 팬들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다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지지층을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케플러 활동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스터샷이 필요한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마마 무대를 기점으로 확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걸스플래닛 999 및 케플러의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기억에 남는 시그니피컨트한 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프로듀스 101 시절에는 컴세트 평가 때 같은 곳에서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제 김도연, 김소혜, 강시라, 유연정, 뭐 윤채경, 그리고 또 누구죠?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불렀던 이제 같은 곳에서라는 노래는 지금 봐도 너무나 좋고 아직도 제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 감동을 주는 무대였었고, 그리고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는 루머라는 노래가 있죠. 이제 권은비, 무라세사에, 이시안, 김시연 뭐 등등이 그 노래를 불렀었죠. 너무 좋잖아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고, 아직도 그때 프로듀스 101은 같은 곳에서, 프로듀스 48은 루머,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이 떠오르는데, 그럼 걸스플래닛 999의 컨셉트 평가 때 어떤 곡이 뚜렷하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약점으로 지적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방송을 켜온 이유는,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리면 제가 걸스플래닛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555 커버 댄스 영상을 드디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555 커버 댄스 촬영한 거를 보여드리는 김에 이제 걸스플래닛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언급을 드렸고,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자면, 이 커버 댄스 영상을 찍은 참가자가 걸스플래닛 999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2차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 친구가 만약에 걸스플래닛 999에 참가를 했으면 같이 한번 이 친구를 방송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555 댄스를 추는 이 친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 걸스플래닛 999가 방송하는 중간에 이제 영상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끝나고 나서 영상이 나와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연예인 준비를 하는 친구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이 친구 채널에 가서 한번
응원의 댓글이라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친구 채널은 아래 하단에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케플러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이 친구 그 5 커버 댄스를 찍은 이 친구 이름은 이주연입니다. 이주연.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한테 응원의 댓글이라도 좀 여기다도 달아도 좋지만 기왕이면 그 친구 채널에 달아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커버 댄스를 찍잖아요. 혹시나 이 영상 보고 커버 댄스나 뮤직비디오 같은 걸 찍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건, 저도 이제 여자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영상을 찍고 이제 같이 찍어보고 컨셉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그 물론 유튜브 채널에는 당연히 소개가 되겠지만 나중에 뭐 여러분이 오디션 프로그램 합격해서 TV에 출연한다고 보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저도 열정페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소정의 돈은 지불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분도 어떤 활로를 뚫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반가워 설렘이 할 텐데 또 반가워 설렘이 나오니까 또 케플러의 또 위험 요소가 또 하나 추가되네요. 반가워 설렘 하죠. 반가워 설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